말씀드렸을 때 그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임의경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은행에서 보통 우리가 그 대출을 할 때 주담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.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작성하는데 이 근저당에 대한 서류를 그때 작성을 합니다.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너가 이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에 이 아파트는 근저당으로 인해 임의경매로 넘어간다. 그것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이런 서류에 대해 사인을 분명히 하셨어요. 그럴 때 잡히는 것이 이제 근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압류인데요. 예를 들면 국세를 체납을 했어요. 그런 경우에 나라에서 그 부동산이든지 동산이든지 개인적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두는 것이 압류고요.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압류를 많이 할 때는 언제냐면요.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이 집의 명의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명의를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유찰이라는 것은 낙찰자가 없어서 또 다시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. 통상적으로 서울에서는 20%, 기타 다른 타 지방에서는 30% 정도 이렇게 금액이 저감되게 됩니다. 보시면 이거 지방에 있는 아파트인데요. 이렇게 5번의 유찰이 됐고 그때마다 이렇게 금액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현황조사 보고서입니다. 경매에 넘어가면 집행관들이 이 집이 어떠어떠하다라는 것들을 기재를 해주거든요. 임차인은 누구고 현재 누가 거주를 하고 있다. 혹은 지금 현재 그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해봤다. 이런 것들을 써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이제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. 해문부재 이렇게 써져 있죠. 채무자 겸 소유자가 등록이 돼 있고 조사를 하였으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. 이렇게 되어 있죠. 이 현황조사 보고서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. 이해관계인은 물건에 대한 공간이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. 그 물건의 채무자, 소유자, 그 다음에 낙찰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낙찰이 돼서 좀 더 필요한 정보를 보기 위해 기록 열람을 할 때는 이해관계인만 가능합니다. 토지 별도 등기. 이것은 우리가 매매를 해서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,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등기가 같은 나의 명의로 나와 있는데 토지는 또 다른 사람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위험할 수 있겠죠.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초보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. 대지권 미등기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. 보시면 이건 대지권이 등기가 된 경우예요. 보시면 대지권 종류, 비율,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대지권의 표시,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없어요.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도 잘 보셔야 되겠죠. 하소니 매수 신고인데요. 최고가 입찰자가 다음으로 그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2등 입찰자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이 낙찰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이 사람을 낙찰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.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 사수리 매수 신고를 한 사람한테 그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낙찰자가 제대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계속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받아가지 못해요. 이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차손이 매수 신고를 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. 왜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빨리 다른 물건을 도전을 하시는 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. 명도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를 폐거시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. 인도명령은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계속 나가는 것을 거부를 할 때 법원의 힘을 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.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.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어요. 과정들과 비용, 절차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강제집행은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나서 하는 건데요. 강제로 나가게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. 따고 들어가서 이렇게 짐을
짐 보관하는 곳에 맡겨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짐을 싣고 있죠. 그래서 사실 강제집행을 하면 굉장히 서로 감정 낭비, 시간 낭비, 돈 낭비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대화가 잘 안 되거나 소통이 불가하면 이렇게 하는 게 또 나은 경우도 있어요. 네,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경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거죠? 안녕!